좋은 이름의 정체성. 인공화학물질이 주요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흔한 오해이다. 달과 페트의 추정에서 살펴봤듯이 역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9년까지 역학자들이 동물의 발암성을 시험하고 사람에 대한 연구를 했던 수천 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에 확실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파악한 물질은 72종의 화학물질과 병인뿐이다. 그 중에 공업적인 공정으로 합성되거나 생산되는 물질이 30종,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6종, 의약품 19종. 화학물질에 의한 인체 발암성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물질에 대한 노출을 경계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암은 적정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독성학자가 흡연, 비만, 감염, 불운을 비롯한 모든 발암 요인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인체 발암물질에는 담배가 알코올을 포함한 7가지 생활항시, 15종의 방사선, 6종의 바이러스, 2종의 기생충, 1종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화학물질이 대부분의 암을 일으킨다는 선입견은 인간이 아니라 설치류에게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수백 종이나 확인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산업물질에 의해서 실험동물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은 간암이고, 이 발견의 화학물질을 발암물질로 인식하게 만든 가장 흔한 이유이다. 만약에 간암 발생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진 규제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간암의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설치류에서 발견된 간암의 자료를 근거로 한 규제 때문에 산업용 물질의 오염은 줄었지만 간암은 지난 20년간 오히려 늘어났다. 만약 이 증가가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에서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고 두 가지 모두가 증가해왔다. 지난 세기 동안의 현재 성인 담배가 암과 같은 질병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독성학 역사의 핵심이었다. 흡연은 폐암은 물론이고 폐교종이나 심장질환처럼 예방 가능한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성면은 암과 진폐증을 일으키는 산업적인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산업적 용매와 합성 화학물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골수, 독성, 급성 골수등 백혈병을 발생시켰지만 이제는 벤진의 사용이나 제품 오염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PCB와 같은 환경적인 위험이 화학물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압도했다. 독일 화학자가 발명한 PCB는 생화학 제조업체 몬산토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PCB는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보다 불연성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금속 전선을 절연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PCB는 전선의 절연 이외에도 변압기와 콘덴서에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케이블 왁스라고 부르는 PCB 혼합물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선박과 잠수함의 전선을 절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만 볼트의 송전선을 220볼트나 110볼트로 변하는 대형 상업용 변압기의 부품을 절연시키는 데에도 PCB를 사용했다. PCB는 훌륭하게 작동했고 석유를 사용해서 절연시킬 때의 기존의 고압 전기 설비에 발생하던 화재를 크게 줄여주었다. 원전이 PCB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도 생산된 PCB 제품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와 타이완에서 일어난 사고처럼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 규슈 북방 쌀기계 기름 생산광에서 열교환 장치의 가열 코일에 PCB를 사용했다. 그런데 코일에 발생한 균열 때문에 PCB로 오염된 쌀기의 기름이 음식에 사용이 되었다. 몇 달간 쌀기의 기름을 섭취한 소비자 중에서 적어도 1000명이 병들었다. 피부, 신경계, 간, 눈 등 다양한 유소 독성이 나타났고 노출된 임산부가 신생아가 여기도 같은 독성이 보고되었다.
신생아에게도 덕성. 1979년 타이완 정부 지역에도 있었던 쌀기어 기름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부서가 독성학 조사를 통해서 열과한 장치에서 장시간 가열된 PCB 분해되어 만들어진 폴리염화프란이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PCB를 환경적으로 유해하게 만든 특징인 내분해성 PCB를 공급적으로 유용하게 만들었다. 토양태적 이렇게 PCB가 있다. 작은 어류는 더 큰 어류에게 잘 먹힌다. 비료한 염소 농약과 마찬가지로 PCB도 먹이사슬 올라가면 점점 더 농축되는 생물 농축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였다. 몬산토는 1969년에 45톤의 PCB를 강물에 배출했다. 1980년에는 미국에서 사료용 어분을 생산하는 양식장의 가공시설을 통해서 닭이 PCB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통제에서 75년에 PCB가 머스와 모라토에게 간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PCB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일어났다. PCB가 불이 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PCB를 대형 전기 변압기에 넣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82년 2월에 뉴욕 빙감턴의 대형 연방 건물에서 PCB가 들어있는 변압기 화재가 발생했다. 뉴욕 주사 캐리는 들썩하게 나는 바로 지금 여기서 빙감턴이나 그 건물의 어느 곳이라도 걸어 들어가서 PCB 한 잔을 전부 마실 것을 제안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몇 사람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몇 대의 진공청소만 있다면 나는 그 건물을 혼자서라도 청소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다. 건물 전체가 PCB는 물론 쌀기어 기름 사고에서 발견되었던 것 같은 독성이 강한 염화퓨란에 의해서 오염되었고 염화 다이옥신도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다이옥신에 관한 공정보건 문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빙감턴 사무실 근무를 제도했던 작업자들은 흰색의 방호박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격한 안전 절차를 따라야만 했다. 허드슨강의 젊은이 농어와 온타리오호의 연어에서도 PCB가 그래서 허드슨강에서 상업용 어획이 금지되고 지금까지도 제기되지 않았다. 물고기에서 하천에서 이런 생명력 PCB 이 농도 때문에 낚시꾼이 가져갈 수 있는 젊은이 농어의 크기도 제한되었다. 또보기도 상업용 어획 금지는 어적 자원에게는 대단한 희석이었다. 상업용 어획 금지가 시작될 때는 젊은이 농어의 개체수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금지 이후부터 개체수가 치솟기 시작했다. 우리는 PCB 독성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다. PCB는 언론이 좋아하는 유해 물질 중에 하나였고 나와 상관이 있던 이런 비인들은 이번 주에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가 설치류의 암과 광범위한 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유 때문에 PCB 연구에는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가 들어갔다. 밴드는 미국 연구를 지지했다. 이렇게 해서 PCB의 문제를 암 예방 암 예방의 중요한 돌파구가 열리던 수십 년 전의 동물 실험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인체 노출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증거를 발침해 주기도 했다. 운하, 비치 등등에서 PCB 언론은 흡연이 암 이외의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빈더가 금연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폐기종 사망 원인이 4위이고 흡연은 폐기종의 주요 원인이다. 매년 담배가 2차 세계대전이나 에이즈, 코카인, 헤로인, 자살 하중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 빈더는 분노는 당연했다. 우리에게도 다행스럽게도 빈더의 메시지는 지금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과 언론은 흡연, 비만, 감염, 지구온난화처럼 공정보건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담배로 자초하고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빈더가 담배가 정말 그렇게 독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참고를 하고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